예, 월요일 맞수토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계엄 1년 앞두고 두 쪽 난 국민의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앞서 저희 4명의 패널들과 토론 때도 거의 얼굴이 약간 붉어질 정도로 치열하게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비슷한 맥락에서요. 방금 들어온 속보를 두 분과도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공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아직 직무 정지 상태니까 현 경찰청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이 선포되고 그날 밤, 작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 체포하라라고 지시를 직접 했다는 겁니다.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이 많다. 다 잡아라. 체포해라.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다 잡아라라는 취지의 증언이 탄핵 심판 때 한 번 나오긴 했는데 뭐 월담하는 의원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나오진 않았죠. 예. 그 당시에는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았다. 이 정도만 나와서 정상적으로 의회를 방해했다는 거고 결국은 그것이 유죄로 성립이 됐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중대하게 절차상의 문제,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중에 하나로 거론된 것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즉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상적으로 표결 처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분이 인정돼서 탄핵까지 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 당시에만 해도 이런 증언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근데 이번에 법정 진술을 통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매우 위법적인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이미 끝났지만 다가오는 내란 관련된 그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문제, 즉 비상계엄이 불법 행위이고 내란 행위였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나 증언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김종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예. 근데 이제 곽종근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그리고 인원, 요원 뭐 이런 언어상의 표현이 예. 국회의원을 그렇게 해서 끌어내리라고 했겠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막아라라는 얘기까지 6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통화를 했고 뭐 첫 번째 이거 국회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예. 라고는 얘기까지 했다면 이거는 어쨌든 군대나 경찰로 국회를 봉쇄하는 것들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부하 직원은 이 얘기를 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막아라. 월담하는 의원들을 막아라라고 했으니까 그 막아라가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끌어내라라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과관계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의 주장이라면 거기에서 뭐 공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조지호 청장이 처음에 스타트까지 이제 진술을 함으로 해서 수미상관한 이게 연관성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삼청동 안가에서 있었던 뭐 몇 시에 22시에 국회를 봉쇄하고 23시에 민당사로 가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10시에 그다음에 11시에 가라는 거는 이게 보면은 민주당사는 또 왜 가겠습니까? 그것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이 전체가 굉장히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것들을 분명히 해주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진술이 뭐 재판이 나와야지 재판 결과가 나와야지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삼청동 안가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모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청장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메모가 적힌 A4 용지를 자신에게 나눠줬다고 증언했고요. 조 청장은 30년 공직 생활에서 처음 보는 다소 조잡한 수준의 문서였다라고 설명하면서 언뜻 보기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등이 적혀 있었다라고 그날의 본 문건을 기억을 더듬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이건 경찰 진입해라 이런 내용으로 추론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예. 봉쇄, 출입 통제겠죠. 두 번째는 필요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이 예. 두 가지 임무가 경찰에게 부여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2시는 원래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발표하려고 했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소 국무회의 그 개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 20분 이상 늦어지면서 25분경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면서 다소 늦어졌는데요. 안 그랬으면 원래 예정대로 22시에 비상계엄 발표와 동시에 국회를 통제하는 그런 수순으로 갔을 거고요. 이 당시에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22시에는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통제 출입 금지가 맞았겠죠. 경찰병력에서 출입 금지가 이루어지고 23시에 민주당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혹여나 그 자리에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해서 뭐 박찬대 원내대표나 정청래 의원 등등 자신들이 체포하고자 원했던 의원들이나 예.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사에 있었을 경우 끌어내기 위한 체포하기 위한 임무를 부여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결국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조잡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이 이루어질 때 그 지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개통상으로 그거를 예. 대통령이 직접 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두 명을 불러가지고 국방부 장관 앞하고 같이 해서 그런 자료를 내밀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이게 무슨 동네 그 아주 낮은 수준의 이 비상계엄을 이 국가적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한 게 아니라 뭐라 할까요? 그냥 지역에서의 어떤 폭력배에 진압하는 수준의 그런 걸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일을 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딱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국가적으로 이 중대한 일들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조지호 경찰청장이 본인이 오랫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이렇게 조잡한 문서 처음 봤다로 압축적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채널을 돌려셔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는 이게 무슨 소식인가 싶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8차 공판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중요한 발언들을 좀 내놨는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이 많다. 월담하는 의원들 다 잡아라, 체포해라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에 경찰청장이 자신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월담하는 의원을 직접 체포해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은 탄핵 심판 때도 있지 않았던 증언으로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선포 직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국방장관과 경찰청장 등등 모였을 그 자리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A4 용지를 나눠줬고요. 여기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다.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가면요. 그러면 사실은 국방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지시를 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업무 협력을 하는 입장이겠죠. 국방부와 행안부 차원이니까. 이때 이미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전이긴 하지만 계엄령이 선포된 것처럼 국방장관이 모든 지시를 거기 참가자들한테 문건 주면서 했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실상 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두 분이서 거의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짜고 명령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그런 식의 그런 지시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뭐 그것이 참고가 되겠죠. 예. 관련 소식은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도 좀 더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뭐 이게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계엄 1년을 이틀 앞두고 두 쪽이 났다라는 언론의 평가가 많이 나올 정도로 갖가지 의견 대립이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지난주 장애 집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결과적으로 국민께 혼란, 고통을 드렸다, 책임 무겁게 통감한다라고 사과성 발언을 하게 했는데 그 전제가 민주당 의회 폭거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장동혁 대표의 사과가 이틀 뒤 12월 3일까지 저희가 뭐 임의로 데드라인을 정한다면 이 이상의 사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별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대하기 어렵다.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100번 양보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그 최종 판결문을 읽을 당시에 국회의 일부 책임을 물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그러한 그 파행적 운영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불법과 위헌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탄핵을 시킨 거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마치 이 국회 민주당 탓으로 이 비상계엄에 명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세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과 탄핵을 놓고 첫째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사람. 이게 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비상계엄이 잘못됐지만 탄핵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거죠. 예. 탄핵까지 과했다. 예, 탄핵은 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또 반대 세 번째 입장은 뭐냐? 결국은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비상계엄도 정당했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입장에 있는 세 가지 부류가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비상계엄과 탄핵은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에 비교하면 음주운전에서 큰 사고를 내면 면허가 취소되잖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내란을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내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인한 탄핵이 이루어졌다면 두 가지를 다 인정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면허 취소는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가지려고 하니까 계속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제는 도리어 비상계엄까지 옹호하려고 하는데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정도로 하면 안 되고 본인이 걱정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일각에서 걱정하는 위헌정당으로 가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면 위헌정당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수 있다고 좀 보여요. 그런데 예. 스스로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위헌정당의 길로 뚜벅뚜벅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김종혁 의원님 아까 한숨을 아주 크게 쉬셨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 그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지만 탄핵은 성급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건 왜냐하면요. 우리가 일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이 우리한테 우리 식민지 지배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대한 피해를 입힌 데 대해서 통속의 염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독도는 우리 땅이고 그다음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비상계엄이 불법이면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거지. 그걸 대통령이니까 이거 이재명한테 정권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는 탄핵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역으로 해도 마찬가지. 그건 누가 대통령이었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왜 한숨을 쉬었냐면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12월 3일을 5.18, 제2의 5.18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갖고 두고두고 저희의 역사에 아픈 상처가 있어요. 1948년에 제주도 4.3이 있었고 1980년대에 5.18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3일 계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5.18을 가지고서 얼마나 계속 공세를 펴왔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별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다르거든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서 여기에 대해서 막겠다고 나섰었고 또 표결에 참석을 했었고 그러다가 또 뭐 쫓겨났고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의원들 가운데서도 야, 이 비상계엄 이건 아니지라고 한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방적으로 5.18과 마찬가지로 이거 국민의힘은 뭐 해산될 정당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과를 하고 단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예. 올해 지나면 못 해요. 1주년에 딱 하지 못하면 다음부터는 그걸 사과할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정무적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당 전체를 그냥 계속 끌고 들어가서 앞으로 두고두고 앞으로 또 몇십 년 동안 12월 3일 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도록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당 지도부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 제가 지금 답답해서 어쩌려고 이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정도 되니까 설령 12월 3일에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나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진일보한 사과가 나온들 당내 화합이 될까라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내 화합의 문제는 이거는 예를 들면 둘이서 서로 잘하고 잘못한 게 있는데 이걸 적당히 중간에 갖다 놓는 게 화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사람들이 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화합이 되는 거예요. 당내 화합에서 지금 일부 당 지도부와 뭐 강성 지지층 뭐 이런 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과를 하고 대통령이 책임지는 건 마땅했다라고 들어오면 우리 당은 문제가 없어져요. 그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굉장히 결점이 많잖아요. 지금 국정 운영하는 거 보면은 논란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 좀 공격하려면 야, 니네는 12월 3일 때 그렇게 해놓고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아무것도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좀 굉장히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앞서 패널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민주당 패널이신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뭐 발목을 잡든 뭐를 하려면 그 전제가 12.3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서야만 그로부터 명분이 생긴다. 그러니까 야당이 아까 지금 그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내 화합이라는 것은요. 당내 화합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적 용서와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부의 그 실수, 잘못 그 헌법 위법 행위에 대한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내 화합을 하든 당내 노선 투쟁을 하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건너뛴 채로 뭐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노선 투쟁만 먼저 하고 서로 당내 갈등이 분열되니까 국민들로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기반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특히 저는 이 원인이 뭐 결국은 당시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면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때부터 아주 궁생해진 거예요. 아까 김정혁 대표하고 제가 비슷한 얘기인데 위헌정당의 길로 민주당이 프레임을 만들고 몰아가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분열의 조짐이라고 평가하는 또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위가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를 지난주에 착수한다고 밝혔어요. 왜 하필 이 시점인가? 플러스 김종혁 의원께 이것도 좀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건 또 어떤 상황입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일단 그 당원 게시판 얘기는 예. 그 익명의 게시판에 올라간 글을 당무감사위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만약에 거기에 무슨 범죄 행위가 거기서 벌어졌다면 그러면 영장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뒤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지금 우리 보면 그 전국 순회 장외 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이른바 온건파 혹은 친한파라는 분들이 거의 올라와서 최고위원들, 우재준 최고위원, 양양자 최고위원, 혹은 박정화 의원들 이런 분들 연설을 할 때 거의 폭력 사태 일보 직전까지 가고 그분들에 대해서 온갖 욕설이 난무합니다. 그럼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가만 놔둡니까? 자기 당의 최고위원과 자기 당의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하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저처럼 이런 방송에 나와서 우리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당이 무슨 북한도 아닌데 왜 그 당심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이 당을 모욕하는 것이고 당에 대해서 그 혐오 발언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만약에 당무감사위가 그래서 지금 법률위원회에서 이걸 좀 유권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무감사위가 이런 걸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왜 그 자기 당에 있는 최고위원과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퍼붓고 박민영 씨처럼 그렇게 장애인 비하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이게 지적이 돼야지 정당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징계 들어가는 게 뭐 어떤 당내 분열 양상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덮어보려는 거다 이렇게 해석에 동의하세요? 이게 뭐 영화 제가 한번 유명한 단어를 인용하고 싶어요. 좀 국민의힘한테 뭐가 중요한디 이 말인 거예요. 멋이 중헌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거 물론 뭐 언젠가 필요하다면 그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도 진위를 밝힐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적 어떤 심판이나 국민적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 게시판 문제를 어떻게 했고 누가 했는지가 밝히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12.3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우선순위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저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받는 정당, 그다음에 책임감 있는 보수 정당, 그리고 그래도 한번 다시 뭔가 정권을 맡겨볼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정당으로 가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우선순위가 없는 거죠.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